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현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그냥 단순히 현금 비중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그 현금을 잘 활용해야 되나 라는 내용으로 우선 CMA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예금, 적금,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왜 CMA에 넣어둬야 되는지, 단순히 증권 예수금에 두지 말고 왜 CMA에 넣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뭐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뭔가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뭐 주식 안 하시더라도 그냥 예금, 적금, 금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좀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가 2021년 9월 24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바뀌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CMA 금리, 예금 금리, 적금 금리, 그리고 주식은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주식은 배당 수익률이 있죠. 그래서 지금 9월 24일, 10월, 11월 3개월 만에 지금 CMA 예금 적금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7에서 8%까지 주는 금리, 쉽게 말하면 금리 같은 거죠. 네, 금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돈을 예탁을 했으니까 그 예탁한 것에 대한 보상, 그렇죠?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배당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돈을 걔가 내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은행에서도 뭐 부동산 회사에다가 빌려주고 그에 대한 5% 이자를 받고 3%를 마진을 떼고 2%를 여러분한테 돌려주는 것처럼, 주식도 걔네들이 우리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해서 난 성과를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안 주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 수익, 어떤 자본 이득,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머니 무브먼트. 자, 그럼 왜 요즘에 제가 자꾸 이제 은행 금리, 예금, 뭐 CMA, 현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주식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어제도 주식 시장의 한 2,3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뭐 80%, 70%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좋고 뭐 증시가 뭐 나쁠 게 없는데 그냥 반토막이죠. 지금 반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2,300개 중에서 1,500개 정도는 올라가야 죄송합니다. 뭐 1,100개, 1,200개 정도는 상승하고, 뭐 1,000개 정도는 상승하고 1,000개 정도 하락하고, 이 정도만 돼도 주식이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예, 베어마켓이죠. 베어마켓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곰이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사냥감을 이렇게 잡아서 아래 땅바닥으로 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황소는 뭔가 이렇게 찔러서 위로 던지는 습성이 있고요. 그래서 불마켓과 베어마켓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 세력처럼 뭔가 자꾸 누르는 거죠. 뭔지 몰라. 사면 따라서. 그쵸? 여러분. 뭔가 사지 마세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던 은행주들 빼고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맞죠? 자, 왜 자꾸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는 예대 마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지난달 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뒤 은행 정기 예금 잔액은 이틀 동안 2조 원이 늘기도 했다. 무슨 말이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수익이 더 생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3분기 실적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한 해의 수익 다 벌었어요. 은행들은. 굉장하죠. 예. 더 많이 번 회사도 있고, 2분기에 뭐 작년 실적 번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은행이 실적이 좋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예. 주식담보대출, 뭐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대출. 그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뭐 30조 이상 대출 잔액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출 잔액이 늘어나면 이자를 많이 내겠죠? 이자를 많이 내니까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직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
뭐 그런 게 비용은 더 감소했거든요. 아울러 하나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금 이동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문제는 또 금리 올리겠다는 거. 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이러다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욕먹겠다. 대통령 지금 여당이 정권 교체 당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부동산을 낮춰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죠. 금리를 올려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금리를 안 올려버리면 부동산 값 천정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정권도 다 교체 당하고 이러니까 빨리 하는애 야 빨리 금리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고 이번에 또 올릴 예상이랍니다. 하는 지난달 기준금리 올리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빨리 잡아야 되니까 뭐래도 이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세금도 올랐지, 뭐 계란값도 올랐지, 부동산값도 올랐지, 주식값도 올랐지, 다 올랐어요. 근데 내가 산 주식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급등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적시적소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제가 현실적으로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금 1년 현상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자꾸 떠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외국인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팔고 나 달러 바꾸고 이제 본국 가련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달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나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의 약세,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배당 아니면 금리, 채권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돈의 무브먼트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걸 캐치 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선 CMA부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CMA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CMA를 모른다? 굉장히 큰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증권사 계좌 개설하면 뭐 CMA 하실래요? 네, 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RP형이나 뭐 종금형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매일 이자를 준다. 특징은 매일 이자를 준다. 요거를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도 증권 주식을 다 하시고 있으니까 하시고 있는 증권사의 비대면으로 CME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내가 뭐 이래서 난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CME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종합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난 몰라. 난 진짜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CME를 이제 활용해 보는 거죠. 미래에셋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종합금융에서 0.8%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 기준금리보다 좀 높죠. 그 다음에 행복남은 SK증권에서 그 다음에 IBK 투자증권, 뭐 현대차증권, SK증권 뭐 이런 애서 0.7%, 0.65%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1억 넣어놓으면 매일같이 이자가 붙어요. 몇천 원씩 붙습니다. 그런 쏠쏠한 셈이었어요. 예금은 넣고 1년 만기 돼야지 뭐가 금리가 툭 떨어져 나오죠. 근데 얘는 그냥 우리 은행 통장에 그냥 뭐 요즘에는 뭐 급여 통장도 CME로 많이 하시죠. 급여 통장을 내가 개설했어.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뭐 매일매일 붙어서 나옵니다. 미래에셋에 넣으면 뭐 5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한 달 되면 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한 10억 정도 넣어놨다. 그러면 이자가 매일같이 2만 원씩 매일 붙는 거죠. 오씨, 이자가 붙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1억 정도 주식하고 있고 1억은 예수금에 넣어 두신 분 있다면 바로 이제 그 CM에 넣어 놓으면 한 얼마 뭐 그래도 한 1,000원, 2,000원 정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뼛속까지 어떤 자본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돈을 굴려야죠. 계속 돈을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뭔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수금과 CMA의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정립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랐던 분들은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미래에셋이 지금 1% 아니에요. 자 보시면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0.5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1%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안타깝죠.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 아닌데, 대부분 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0.5%밖에, 얘는 유리 종합금융은 1,000만 원 넣으면 0.8% 주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미래에셋이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미래에셋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 회사가 수익률 높게끔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CMA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예금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이에 지금 은행과 저축은행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는데, 제주은행,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저축은행과 은행은 굉장히 좀 사업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요. 그래서 뭐 기업은행, 그 다음에 광주은행, 국민은행, 지금 국민은행 정도 봤을 때 지금 1.5%, 그 다음에 기업은행 1.66%,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제주은행 1.8% 줍니다. 이 정도면 이제 주식 하던 분들도 좀 빼서 이제 이쪽으로 수익 난 걸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이제 하든지 하자. 1년만 쉬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이게 저축은행에 가니까 2.6%? 지금 일반적으로 한 부동산 한 5억짜리, 뭐 10억짜리 오피스텔 가면 연 금리가 한 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 오피스텔을. 그래서 5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으면 그 오피스텔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버리면 지금 한 이 정도 3%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나.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종합소득세 차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데, 뭐 지금 종합세 내시는 분들은 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 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넣어놨다.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으면 지금 할만하거든요. 예, 그렇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억 정도 넣으면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이러면, 예. 그러면 뭐 굳이 뭐 월세 주고, 월세 나왔는데 뭐 방 고쳐주고, 뭐 그다음에 뭐 에어컨 달아주고, 그다음에 뭐 좀 세입자 구해야 되고, 부동산 아저씨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금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이 좀 주춤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좀 쉴 수 있는, 좀 약간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 그러면 돈이 무브먼트가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들이 좀 팔고 현금하고, 부동산을 가려고 하는 자금도 그냥 귀찮은데 은행 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돈의 흐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경기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주식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 또 주식 투자하시려는 분도 뭐 그냥 이자 뭐 받고 뭐 지내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주식으로 들어갈 돈이 또 안 들어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 때문에 돈의 무브먼트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튼 금리가 많이 올랐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 전략을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센스 있게 좀 잘 활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금인데, 이런 거죠. 이런 적금은 좀 웃기죠. 뱅뱅뱅 뭐 기본 11개, 이건 말이 안 되죠. 1%. 이 장난 치는 겁니다. 이게 저런 거는 금감원에서 좀 체크를 해서 좀 해야 돼요. 저런 거는 저기 금리 조건 있고 뭐 하고 앱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액 있고, 뭐 100만 원까지만 11%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일시적으로 좀 땡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 금리랑 그 다음에 나중에 저축 금리 이거 다 체크를 해보면 한 2.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또 그게 12개월이 2.5%가 내가 이제 100만원씩 1000만 넣었는데 1200만 넣었는데 1200만원 2.5%가 아니죠. 처음에 시작하는 1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합산해서 나중에 1200만원에 대한 2.5%가 아닙니다. 예금하고 금리가 좀 다르죠. 이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거고, 뭐 초창기 멤버라든지 이제 막 월급 급여 소득자들은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2.5% 되는구나. 내가 1200만원 모았으니까 1200만원 2.5%는 얼마 나오겠구나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한 1%도 안 나올 겁니다. 예. 왜 놀라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째 달 100만원에 대한 이자, 둘째 달 200만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왔을 때 합산해서 금리를 나눠버리면 퍼센테이지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축 금리는 이렇게 높지 않다. 이건 정말 금감원에서 좀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좀 장난치지 말자. 이게 무슨 장난,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땡기겠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이걸 가만히 놔두나, 이렇게? 이게 말입니까? 최고 6.9%가. 그만큼 지금 은행에서는 이제 좀 뭔가 이 적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돈을 좀 많이 좀 유치하고 싶다라는 의지, 강력한 의지하고 귀엽게 봐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CMA 쭉 얘기 드렸습니다. 예, CMA 우리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CMA가 제일 적합한 상품이겠죠. 그 다음에 좀 주식을 해서 수익이 좀 났어. 내가 뭐 한 이번에 1억 투자해서 1억 벌었어. 그럼 1억 정도는 좀 빼놔서 예금에 유치를 했다가 좀 시장의 흐름을 보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유있게 좀 스텝을 좀 길게, 어떤 스탠스를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예금, 그렇죠? 예금 수익률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급여 소득자라든지 이제 주식에 이제 막 첫 발을 디디는 분들은 이런 적금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계속 성공 주식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식의 비중과 현금의 비중을 잘 조합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하자, 이거거든요. 주식만 100% 가지고 성공 투자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비빔밥인데 오늘 제가 점심에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냥 좀 비빔밥이 맛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뭐 너무 또 많이 콩나물만 가득 있다면 또 그건 비빔밥이 맛이 없거든요. 적절하게 콩나물과 고추장과 그 다음에 각가지 채소가 잘 버무려졌을 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주식만 그냥 때려 붓고 신용 쓰고 이자 쓰고 막 치통 이렇게 해서는 성공 투자가 될 수 없어. 맛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한 거죠, 뭐든지. 예.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나아가면 종목 비중, 뭐 업종 분산 투자. 마찬가지. 아까 이제 비빔밥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추장이 필요한 거는 현금이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고추장이 현금이고 콩나물은 그래서 은행주다. 예. 그 다음에 시금치는 바이오주다. 그러니까 시금치도 있어야 되고 콩나물도 있어야 되죠. 바이오주도 있어야 되고 은행주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전자 주식, 뭐 반도체 주식, 요거는 밥이 있어야 되죠. 밥이 없는 비빔밥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주식도 좀, 삼성전자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추장이 탁 들어가면 비빔밥이 착 맛있게 되는 것처럼 현금 비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하자는 거고, 지금 뭐 이제 이게 뭐 가계 순 저축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데, 뭐 이런 건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이제 요즘 들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어떤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투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얻기 위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손흥민처럼 되기를 기대하고 축구 선수를 지금 되려고 준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손흥민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녀를 이렇게 키워서 축구 선수를 키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주식은 그런 노력 안 하고 그냥 뭐 운이 좋아서 갑자기 급등해서 뭐 투기적으로 폭등해서 돈을 벌기를 바라는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저축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적금 얘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저축을 해서, 저는 작은 저금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본업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꾸 이제 주식으로 뭐 대박 나기를 원하시는데, 주식으로 대박 난 분들도 본업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NC소프트 김택진 회장을 예를 들면, 남들 공부할 때, 남들 뭔가 할 때 자기는 잠 안 자고
NC소프트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되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본업에서 확실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 주식으로 부과된 거고, 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투자를 했겠죠. 예, 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 투자를 한 것이 또 부과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분명히 얘기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라는 대표이사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 사업, 투자 사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모든 것을 걸고 공부를 해서 미국까지 가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해서 어떻게 부를 이루어 가는지 계속 차곡차곡 직원들을 고용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길에서 성공을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된 거지. 그 뭐 비전 펀드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연히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자꾸 딴 생각 먹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본업에 충실하려면 지금 하시고 있는 주식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과 현금 비중을 잘 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이거 막 그냥 본업을 못할 정도로 주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축적된 자금으로 여유 자금, 그런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 배당도 많이 주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해놓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난 모르겠어, 잘 될 거야 하고 넘어가.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삼성전자의 가격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자꾸 뭐 아난티 같은 기업 이상한 걸 해서 오늘 올라갔나 떨어졌나 보다가 아이고 반토막이네, 본업을 못 하는 거죠. 맨날 그 생각만 하다가 아이고 나 내일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 잘리고 이러면 더 끝나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정보 하나하나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샀는데 잘 되셨나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들이 잘 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본을 튼튼히 하자. Back to the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원래를 일단 포석을 딱 정확하게 잘 두고 그다음에 기초 공사 잘 한 다음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야지. 처음부터 대박날 뭐 주식 찾고 뭐 대박나는 종목 발견하고 이러는 일은 절대 없다.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